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얼마 전 전대협, 신전대협의 대자보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의 상징처럼 거론됐던 이 사건, 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대협, 당시 그 대자보의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대자보에는 시진핑의 충견, 문제앙, 중국의 식민지화를 준비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국,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라고 비판받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의 인민군을 최대 잠재적 위협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육군의 교육 교재, 육군 교육부의 이 교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지금 통일 뒤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위협이 되는 적은 누구인가? 바로 중국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중공군이라는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중공군. 자, 원수들이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그리고 당시 소련, 중공군, 이런 말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귀에 익숙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이들은 침입자, 침범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몰고 온 주역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우리하고 외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어떤 관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북한. 한미혈명이 없다면 지금 이 위태위태한 공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군이 중국 인민군을 분석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군 당국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육군은 내부적으로 중국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은 중국의 인민군입니다. 자, 군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육군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3월 중국 지상군의 작전 수행 양상 및 북부 전구 작전 수행 역량이라는 제목의 외부 용역 과제를 선정해서 8개월 기간의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한창 연구 중입니다. 군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해당 연구는 2020년도 미래작전환경분석서에 수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작전환경분석서. 국방부와 합참 육군의 정책 수료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육군이 제시한 요구 계획서를 중앙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정구를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으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정구, 자, 어떤 조직일까요? 2015년부터 중국몽을 뒷받침하는 강군몽 실현을 위해서 대대적인 중국의 국방개혁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북부 정구를 편성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은 서부 정구, 동부 정구, 북부 정구, 중부정구, 남부정구 이렇게 5개로 군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부정구는 이 중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5대 정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 선양군구 전체 권력과 베이징 군구, 진안 군구 일부를 편입해서 새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정예 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 지역의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서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국토 분쟁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주요 병력이 지금 북부정부 한반도와 접경지대를 이루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통일 이후에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김정은, 김씨왕조는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북한의 혁명 세력이 김정은을 끝장내고 그 자리에 들어앉을 것인가, 그런 경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상당히 많은 추측, 전망, 미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정부, 인민군의 북부정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군당국은 우선 북부정부 지상군의 현재 보유 또는 추진 중인 전력을 실체적 근거로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정부의 사이버 전자전, 우주전 역량 분석도 과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 중입니다. 자, 지금 이런 연구는 적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 보지만 이제 북한 외에도 중국의 인민군이 또 다른 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 자, 지금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 1순위가 바로 중국의 북부정부, 중국 인민군의 북부정부 전략군으로 해석됩니다. 자, 지금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A는 북한에 대한 거라면, 플랜 B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플랜 B의 가장 중대한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중국의 인민군이 육군사령부에 의해서 지금 연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육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관계 있을까요? 아무튼 중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권은 변하더라도 군은 일관된 대한민국 방어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역시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군, 자, 중국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육군이 반기를 든 것일까요? 아무튼 시진핑,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친중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육군이 중국의 인민군을 가장 최대 위협이 되는 요소로 연구를 시작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